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파와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상해 형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에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에 천문학의 광학 부분이라는 책을 쓰면서 빛의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는 별을 관측할 때 생기는 대기에 의한 빛의 굴절과 우리 눈이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건 인간의 눈을 하나의 광학계로 보고 물체의 각 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의 대응 지점에 상을 만든다는 과정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건 망막의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명시했죠. 그리고 1611년에는 굴절광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렌즈를 이용한 광학기기의 원리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광학계 최고의 발명품이었던 망원경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죠. 이 시대에 만들어진 망원경은 항해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자신이 개량한 망원경을 하늘로 돌려서 천체를 관측했죠. 또 베네치아의 지도층에게 이 망원경을 시연하면서 이 기구의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보는 도구로만 쓰였지만 갈릴레오 이후에는 천문학의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이후에 아이작 뉴턴은 1704년에 광학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색과 분산을 설명한 책으로 유명하지만 그 바탕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하 광학이 들어 있습니다. 뉴턴은 이 책에서 렌즈나 거울을 만난 빛이 반사와 굴절을 통해서 어떻게 모이거나 퍼지는지,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특히 실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실상과 눈에 들어온 빛의 경로를 거꾸로 연장했을 때 보이는 허상의 원리도 설명하고 있죠. 아무튼 기하광학은 빛을 직진하는 광선으로 취급하고 빛이 거울이나 렌즈를 만나서 반사되거나 굴절될 때 그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즉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자세한 계산은 레벨 2에서부터 다루겠지만 바로 다음 차시에서는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를 간단한 작도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실제 빛은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입자처럼만 행동하진 않습니다. 회절과 간섭과 같은 파동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치만 그런 효과는 레벨 2에서부터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빛이 직선으로 진행하는 입자의 흐름이라고만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있습니다. 이 시세포는 광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색을 인식하고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광자의 수에 따라서 밝기를 인식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즉, 망막의 작은 영역은 이 위치에 들어온 빛의 색과 밝기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망막 전체에 분포하는 색과 밝기의 공간적 정보를 종합해서 물체의 형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시세포는 2차원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망막에서 제공하는 공간적 위치 정보는 2차원 정보가 되겠지만 우리는 두 개의 눈에 의한 시차를 이용해서 3차원적 입체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공간적 위치가 중요한 많은 포식자들은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두 눈의 시야가 겹치면 원근에 따른 시차를 형성할 수 있고 3차원적인 시각 정보를 더 정밀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간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망막에서 이 물체를 선명하게 인식하려면 물체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각막과 수정체에서 굴절된 다음에 망막 위의 한 점에 잘 모여야 합니다. 빛이 모이지 않으면 해당 지점의 정보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인식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우리 눈의 망막과 같이 스크린에 맺히는 물체의 형상을 이미지, 상이라고 부릅니다. 망막에 물체의 상이 형성되면 물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체가 눈에서 멀어지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망막의 상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돼서 빛이 망막의 앞이나 뒤에 모이면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망막의 여러 지점에 퍼져서 도달하기 때문에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뇌는 망막에 맺힌 상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상을 만드는 빛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최종 방향만 같다면 같은 위치로 인식하게 되죠.
즉, 우리는 눈이 들어오기 직전의 빛이 직선으로 진행해 왔다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해도 눈으로 들어오는 최종적인 빛의 경로가 노란색 경로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은 물체가 여기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공간에 있는 물체를 눈으로 본다는 건 물체의 각 지점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상을 맺고 뇌에서 이걸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만 그릴게요. 여기서 물체와 눈 사이에 빛의 경로를 굴절시키는 광학 기기를 놓으면 빛이 굴절되면서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최종적으로 들어온 빛의 직선 경로를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역추적하게 되고, 이때 인식하게 되는 물체의 위치는 이 자리죠. 만약에 이 위치에 스크린을 놓는다면 광학기기가 수정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스크린이 망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이 맺힌 거죠. 이렇게 실제 빛이 모여서 맺힌 상을 리얼 이미지, 실상이라 부르고, 우리 눈은 광학기기를 통해서 물체를 봤을 때 이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학기기에서 빛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빛이 모이진 않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실상을 형성하진 않죠. 그래도 우리 눈은 직선 경로를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역추적하게 되고, 이때 인식하게 되는 물체의 위치는 이 자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위치에 스크린을 놓는다면 빛이 실제 모이진 않기 때문에 상이 맺히진 않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눈이 물체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상의 상이 형성된 위치이기 때문에 virtual image, 허상이라 부르죠. 실상이든 허상이든 우리 눈의 망막에는 실상으로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최종 위치가 됩니다. 실상이든 허상이든 상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내려면 이렇게 빛이 어떤 경로를 진행하는지를 그려봐야 합니다. 기하광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Geometrical Construction, 작도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한 점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광선 몇 개를 그리고, 이 광선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상의 위치와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죠. 평면 거울이 만드는 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공간에 평면 거울이 있고 거울 앞에 놓인 물체를 거울을 통해서 눈으로 관측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보이기도 하니까 거울 없이도 물체가 보이겠지만, 이 빛은 잠깐 제외하고 거울 속에서 보이는 물체 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한번 반사된 다음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빛이 모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평면 거울은 실상을 만들진 않죠. 대신에 우리 눈은 이 빛의 연장선에서 빛이 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장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연장선으로 만든 상이기 때문에 허상이 되겠죠. 이제 평면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의 위치와 크기를 살펴볼 건데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항상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각은 전부 같은 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아니지만 거울에 수직으로 입사한 빛은 수직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연장선의 각도도 수직이 되죠. 즉, 이 두 삼각형은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 두 쌍의 각이 같기 때문에 합동이 됩니다. 이건 물체에서 출발하는 모든 빛에 대해서 성립하죠. 따라서 허상이 거울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거울이랑 물체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허상의 크기도 물체의 크기랑 같게 되죠. 이번에는 평면 거울 두 개가 만드는 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거울이 이루는 각을 직각으로 둘게요. 거울 앞에 물체를 놓고 근처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물체의 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거울에 의한 상을 찾아볼 건데요. 오른쪽 거울에서 한 번 반사된 다음에 들어오는 빛의 연장선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정확한 위치는 빗줄기 두 개를 이상 작도해야 모이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평면 거울에서는 거울을 중심으로 상과 물체가 같은 거리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증명했기 때문에 빗줄기 하나만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울에 의한 상을 찾을 때도 왼쪽 거울에서 한 번 반사된 빛의 연장선과 거울을 중심으로 상과 물체가 같은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적용해서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을 더 찾을 수 있는데요.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오른쪽 거울에 먼저 반사되고 차례로 왼쪽 거울에 반사된 다음에 눈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 의한 상은 물체와 상이 정확히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되도록 결정되죠. 사실 이 안쪽에 있는 상은 빛의 경로만으로 금방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보이는 다른 거울의 상을 상상해 보면 꽤 쉽게 찾을 수 있죠. 두 번 반사된다는 건 거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거울을 거치는 횟수가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거울면을 기준으로 모든 광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명한 사실이죠. 이제 다른 경로가 없기 때문에 사이각이 직각인 평면 거울이 만드는 상은 총 3개가 됩니다. 직각에서는 비교적 상을 작도하기가 쉽죠. 연습을 위해서 사이각을 60도로 만들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각도 표시는 안 할게요. 대신에 원활한 작도를 위해서 거울면을 기준으로 60도씩 잘리는 보조선을 그려놓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선들이 거울 속에 보이는 거울상들이죠. 먼저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오른쪽 거울면에서 반사된 연장선과 거울로부터 물체와 같은 거리에서 만나는 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왼쪽 거울면에서 반사된 연장선과 거울로부터 물체와 같은 거리에서 만나는 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반사된 빛에 의한 상을 찾겠습니다. 오른쪽에 생긴 상은 왼쪽 거울상의 같은 위치에서도 발견되어야 하죠. 이 빛을 역추적해도 어떻게 2번 반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생긴 상 역시 오른쪽 거울상의 같은 위치에서도 발견될 겁니다. 이 빛을 역추적해서 광선 경로를 작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반사된 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죠. 광선을 역추적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광선의 연장선은 거울상과 3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울상들은 실제 거울의 이 지점들의 대칭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3번 반사된 빛이 되죠. 더 이상 대칭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5개의 허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굴절률 n인 물질 속에 있는 물체를 보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외부의 굴절률은 1이고 n은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또는 외부에 대한 물질의 상대 굴절률이 n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물체를 눈으로 관찰하면 물체에서 나온 빛 중에서 굴절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실제 위치보다 경계면에 가까운 위치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광선의 연장선이 모였기 때문에 허상이 되겠죠. 상의 위치를 찾으려면 굴절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식으로 상의 일반적인 위치를 계산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 때 물체의 깊이만 근사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물체의 깊이를 라지 h, 상의 깊이를 스몰 h로 두겠습니다. 상의 위치는 수직으로 나가는 빛의 연장선에 있을 거기 때문에 물체를 바라보는 경계면의 법선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의 길이는 스몰 h 탄젠트 파이기도 하고 라지 h 탄젠트 세타기도 하죠. 이제 두 식을 연립하면 상의 최종 깊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상의 깊이는 물체에서 나가는 빛의 각도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물체에서 나가는 여러 개의 광선이나 연장선이 정확히 한 지점에 모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체에서 나오는 모든 빛으로 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나오는 빛만 관찰하는 상황이라면 파이와 세타가 충분히 작은 각인 광선만 측정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하광학에서는 이렇게 작은 각 근사를 사용하는 상황을 축에 거의 붙어 있는 광선으로 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축 광선을 고려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작은 각 극한을 적용해서 근사적인 상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이 결과는 굴절률이 높을수록 물체의 깊이가 그만큼 얕게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의 깊이가 보기보다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되죠. 이건 물속에서 광속이 느려지는 비율과 동일합니다. 즉, 물속에서 광속이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체의 깊이는 75% 정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굴절률이 더 낮은 곳에 있는 물체를 보는 상황이라면 물체의 위치보다 상의 위치가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즉, 물속에서 바깥쪽을 보는 상황이라면 광속이 33% 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위치가 33% 멀어져 보인다는 뜻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위치나 크기, 모양을 인식하는 방법은 눈 속에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신호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최종 경로에 따라서 모양과 위치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직진하는 광선으로 취급해서 우리 눈이 인식하는 물체의 상이 형성되는 위치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하광학의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주로 사용하고 레벨 1에서는 회절과 간섭 효과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상의 위치와 크기를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작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굴절이나 반사를 만들어내는 광학 기기를 만났을 때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경로에 따라서 빛이 직접 모이게 되면 해당 지점에서 실상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으면 직선의 특성상 연장선에서 만나게 될 거고, 이런 경우는 허상이 형성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평면 거울은 항상 허상을 만든다는 것도 연습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